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여자 대학생들 앞에 몰래 고백한데 저는요 여성입니다. 제 이름이 여자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에 대해서 무한하게 동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제목 보세요. 저 너무 위라스 사람 보이나?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그렇죠? 네, 우리 여기 조현옥 실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작년에 어떻게 하면 정말 여성의 삶을 바꿀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해서 정책을 발표했죠.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안전과 여성 일자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좋은 직장 또는 새로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거 제가 직접 안 만들어가지고요. 보면서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시장이 되기 전에는요,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는 강연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수천 명이 모이고 그랬죠. 그때는 제가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막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시장 되니까 이 언론의 자유가 제한돼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정말 이 열정과 꿈을 가지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하루 광고 중에요. 그게 어느 기업 에너지 회사의 저기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말하자면 상상하는 것이 에너지다. 상상이 에너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만 해외에 많은 유전과 석탄과 이런 거에 사실 우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한때는 포스코라고 하는 세계 5대 철강 회사 안에 들어가는 회사의 사회이사로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포스코는 이미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브라질 이런 데 이미 탄광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각의 힘이, 상상의 힘이 모든 것을 만드는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업은 자기가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자신의 직업이 되는 이런 세상.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려있죠. 물론 여러분이 생각대로 안 되는 때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죠. 내가 과연 기업을 갈 것인가, 공무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시민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면 내가 하나 뭔가를 만들어 볼 것인가. 아까 총장님이 이렇게 추천하신 예를 드신 그 여대생, 그 친구는 새로운 자신의 직업, 자신의 직장을 만든 것이죠. 저는요 직업을 여러분 보케이션이라는 말도 쓰죠, 그죠? 그건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무엇인가? 저는 직업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원해서 그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단 하나뿐인 여러분 자신의 삶인데 그것을 남의 눈치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저는 그것을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일,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읽어서 거기에서 뭔가 자신의 길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또 좋은 강의를 듣고 오늘 같은 네,
인생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 책과 또 좋은 스승들 때문에 제 인생의 길이 많이 바뀌었죠. 사실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젊었고요. 배도 별로 안 나왔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꿈과 새로운 길을 안내했죠. 제가 만든 희망제약소의 행복설계 아카데미라는 것은요,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쭉 했는데, 그 졸업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예컨대 종원행 부행장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 많이 놀고 계시죠? 네. 너무나 건강하신데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들을 마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으신 여러분들이 못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또 만든 게, 네, 바로 소셜 디자이너 스쿨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3개월 동안 10강좌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도 가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꿈꾸는 인생의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하도록 이렇게 하는 학교였는데요.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인생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한마디 듣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잡이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직업이 뭘까요? 네, 대기업에 가신 분들 굉장히 부럽죠? 뭐 이런 고시된 사람 참 부럽죠? 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가 검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좋아하는 이 판검사 해보면서는 이것은 인생의 좋은 직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막 잡아 가두는 일, 물론 정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새 여러분 검사들이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한테 비춰집니까? 그것이 반드시 좋은 직업입니까? 아니면 기업에 간 여러분 선배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월급 줍니까? 코피납니다. 네. 말하자면 좋은 직업이라는 게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어떤 미션이 되는 일, 그리고 그것이 즐거워서 죽겠는 일. 그래서 저는 검사를 버렸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저는 서울시장도 지금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은요, SBS 잠깐 출연하느라고 제가 막 화장을 한참 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고요. 머리 많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이거 다 고백하면 아무도 서울시장 안 할까 봐서 걱정이지만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이더라도 즐겁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되게 힘들어요, 지금. 네, 즐거운 일. 자신에게 인생에 정말 이것은 내가 하늘이 준 사명이다라고 느낄 그러는 직업. 그것이 저는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느 곳에나 인용하는 것인데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터짐없다. 그리 가라.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원하는 사법고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합격을 했고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버렸죠. 그리고 저는 남들이 아무도 안 가는 곳을 갔습니다. 바로 시민운동가의 길을 갔죠. 좀 미쳤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계속 변호사를 했으면, 그때 변호사가 별로 없을 때였어요. 제가 이런 건물 하나 샀어요,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저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했던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작소. 여러분 아마 뭐 뷰티풀 파운데이션이나 뷰티풀 스토어, 그리고 제 이름 쳐보세요. 외국의 유명한 잡지, 언론 이런 데 다 나옵니다. 제가 그래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 상도 받았잖아요. 저는 상은 좀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받으려고 하면 바보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절로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절로 뭔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저보고 서울시장 하라고 야단해요. 다 버리니까. 그죠? 제가 만약에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아니면 검사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장 됐다. 그럼 누가 저보고 와서 서울시장 하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한 거 여러분 아세요? 평소에 아까 그 직업선택 10개명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다 그런 얘기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이런 것도 그런 것이고요. 이게 정확히 저도 이거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 가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따라갔더라고요. 인생은 참 역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걸 가지려고 하면요. 가지기 진짜 힘들어요. 다 한번 버려보세요. 세상 게 다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때 변호사 할 때는요. 별장을 하나 구하려고 그 생각을 하니까 전국의 절경지를 가는 곳마다 이게 여기 별장 만들까? 이런 생각만 들어서 경치는 눈에 안 들어오고요. 만약에 제가 별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장전입 그런 거 몇 번 했을 거고요. 저도 그 다음에 거기만 눌러앉아 있게 되잖아요. 자기 별장이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전 세계 전국의 제 별장입니다. 사실 뭐 제가 잘 아는 뭐 스님들 또 신부님 이런 분들이요. 우리 지금 여기 좋은 데 있으니까 자고 가라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곳들이 제 집이 되고 제 직장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랬다고는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한테 가서는. 네? 아셨죠? 예. 제가 이 1000개의 직업이라는 거를 그 당시 예전에 이렇게 냈는데요. 이게 여러분 보셨어요? 네. 뭐 제가 책을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별난 직업들, 세상을 바꾸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1000개의 직업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1000개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직업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아니고 직업이라고요. 한 직업이 수천 수만 개의 직장,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시장이 된 다음에 만든 책입니다. 일 청년을 만나다. 이것은 청년들이 스스로 이색적인 일자리들을 이렇게 찾아서 만들어낸 출판한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세상을 바꾸는 이 1000개의 직업이요. 벌써 상당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부모, 형제 말을 듣지 말라 그랬냐면요. 부모님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시민운동가가 하나의 직업이 될 줄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저희 당대에 이미 시빌 소사이어티, 시민사회라고 하면요. 정부, 기업과 꼭 마찬가지로 세 섹터 중에 하나가 됐어요. 유엔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제네바에 제가 뭐 인권위원회나 무슨 군축 관련 회담 같은 데 가보면요. 정부 대표는 좀 좋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좀 저 뒤에 조금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NGO들의 목소리가 없으면요, 유엔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 대표단끼리는 어떤 역사의 진전도 있을 수가 없어요. ILO의 수많은 조약들, 유엔의 인권위원회의 수많은 이런 협약들이 다 이런 NGO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이 NGO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별로 이름도 빛도 못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오고 세상을 바꿔온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렇게 뭐 온갖 이 강의를 이렇게 하고 다녔죠. 전북대학교도 갔고요. 세상을 저는요, 좀 새로운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그냥 늘 외우는 것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냐, 언론을, 그러니까 예컨대 비디오 작품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돼요. 그것도 아주 비판적인 눈으로. 지성이라는 것은요, 크리틱, 비평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자기만의 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이 알랑드, 누구죠? 보통. 예. 제가 같이 강연을 하고 왔거든요. 그 사람 강의를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School of Life, 인생 학교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그러니까 학교가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근데 사실 그게 별건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 배웠지만 정작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못 배운 것들이 많잖아요. 이 양반이 그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오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창조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죠. 그렇게 보면요, 이 세상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남들이 다 가고자 하는 곳에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거기는 핏빛 경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은요 정말 저는 영구히 불변하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빈 틈새가 의외로 많습니다. 뒤집어 보면 또 다른 길이 되고요, 이런 거 저런 걸 합치면 또 하나의 길이 돼요. 융복합의 시대잖아요. 예. 지금부터 제가 예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사실 1000개를 다 하려면요, 오늘 밤을 새워도 안 됩니다. 저도 일하러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바쁘시니까. 좀 전에 총장님이 말씀하셨죠? 농촌, 아무도 안 갑니다, 대학생들이. 그렇지만 농촌은 또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가요, 원래부터 12개의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구청마다 또 하나 합니다. 그럼 25개 합쳐서 37군데의 파머즈 마켓, 농부시장을 엽니다. 농부시장이 그냥 농민들이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전에 그냥 물건 들어놓고 판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한 동네 아파트 단지에 농부시장을 열면요, 구색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1차 농산품뿐만 아니라 가공 생산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좀 재미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입구에 아침 8시부터 소를 달구지를 끌고 한 바퀴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신기해서. 옛날 서커스 하면 동네 한 바퀴 돌았거든요. 미리. 그러고 나면 아침 예컨대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딱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요, 일주일에 그걸 매번 열어야 됩니다. 정규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백화점 가는 대신에 여기 와서 다 사가죠. 왜냐하면 싸고 믿을 수 있고 싱싱하잖아요. 그것도 직업으로서 파머스 마켓 코디네이터. 이건 지금 방금 제가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일자리 없다고 하는 말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서 여러 이 하는 사업들을 자세히 보세요.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맡아서 제대로 실천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기존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한옥관리사. 지금 시골에 가면요, 이런 한옥들이 무지하게 남아돕니다. 그냥 비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종부 아주머니가 이거 그냥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여기에 문화상품이나 관광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이거 제대로 하면요, 정말 명품, 관광 명품을 만들 수가 있죠. 또 한옥이라는 게 가진 특색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몇십 년 전에는 다들 그냥 허물려고 했던 이 가회동, 그죠? 북촌의 한옥이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거기는 비싸서 지금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금. 예. 저도 거기 하나 사둘 걸, 그 당시 아름다운 재단 사무실이 거기 있었는데요. 우리는 임대만 살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네. 뭐 그것뿐만 아니죠. 도시농업이 지금 유행입니다. 그죠? 지금 시작입니다, 이게. 도시농업의 원년을 제가 작년에 선보였거든요. 예? 지금 시장실에서도 이게 그 도시농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도요, 요 한 몇 평짜리의 정원을 가지면 본인의 생명의 기운도 느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집에서 먹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죠. 저도 지금 상추, 뭐 고구마 다 키우고 있어요. 시장실 안에서.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저희 수소문 청사구에서요, 양봉을 했습니다. 70리터를 땄어요. 서울에서 양봉이라고요? 여러분, 서울은요, 산으로 가득 둘러싸인 곳입니다. 벌이 자라기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십 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장애인 양봉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마 뭐, 그리고 벌꿀만 팔지 말고 그것을 갖고 여러 가공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드링크제도 만들 수 있고요. 그죠? 과자류도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냐면요, 일본에 그 긴자거리에 있는 어느 백화점 옥상에서 그걸 키운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만든 과자를 먹어봤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죠. 이 스마트 택배, 지금 택배가 뭐 여러분 때로는 그게 막 기다림이 그죠, 절박할 때가 있죠. 언제 오나. 애플로 개발을 한 분이 계십니다. 이건 이미 있는 회사예요. 예? 네. 말하자면 요새는 이제 어플이 워낙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앱만 가지고도 뭐 저는 일자리를 엄청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앱 개발 센터를 서울시는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가시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서울시는 뭐 많은 정보들, 데이터베이스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2조 8천억 원어치의 이 경제 창출 효과가 있다고 누가 분석을 했는데요.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면 이게 아주 이런 어플이 되는 거죠. 어느 고등학생이 버스 도착 시간을 어플로 개발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물론 기증을 한 것이지만 때로는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천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왕이면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면 더 신나고 좋잖아요. 그죠? 네. 나 혼자 소득을 제공하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그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면 더 좋겠죠. 네. 이 친구, 여기 저 친구 이름이 누군데, 예. 이 친구가 제가 만든 그 소셜 디자이너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옷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어디 좀 저 면접하러 가면 좀 옷 좀 비싼 거 하나 좀 사입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 좀 멋있는 거 빌려보면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옷을 주려고 했더니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서 못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시장 그만두고 나면 기증을 하려고 몇 벌 좀 갖고 있습니다.
좀 재수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말하자면 이런 새로운 직업들, 이 스타일 쉐어, 이것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직업 아니에요? 예. 예. 아주 대박 날 것 같아요, 여기는. 예. 그 다음에, 네. 마포는 대학이라고 하는, 예.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막막할 때는요, 바닥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하죠, 그죠? 바닥으로 내려가면요, 뭔가가 많은 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역을 조사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됩니다. 저는요, 제가 만약에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반장이나 통장을 맡을 것 같아요. 돈은 몇십만 원 안 돼요. 근데 부지런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기특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제 눈에도 띌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 지방선거에 아마 구의원으로 제가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 이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봉사해보세요. 2장 정도 되면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뭐 옆집에 다 뭐 쌀 있죠, 뭐 상추 있죠, 다 먹고 살아요. 그렇게 5년만 봉사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당신 군의원 하시라고, 군수 하시라고 그럴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에서 뛰어보면 정말 인생을, 삶을, 세상을 순식간에 다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며칠 집에 못 들어갔는데요. 구로, 금천, 디지털 밸리를 막 쏘다녔습니다. 제가 그 일 때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알게 됐어요. 바닥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마포는 대학은 그런 것이죠. 네. 사실 집밥 같은 것도 그런 거죠. 혼자서 밥 먹기 참 이게 슬프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싱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인구를 통계학적으로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형 아파트 안 나갈 줄 저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우리 인구가요, 이미 24%가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집. 2인 가구까지 치면 거의 절반입니다. 그 얘기는요, 아파트 큰 거 지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백화점도 바뀝니다. 저는 일본을 가서 그 무지 백화점을 유심히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무지 백화점은요, 싱글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말하자면 굉장히 수수해 보지만 굉장히 또 세련된 곳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롯데백화점에 들어왔잖아요. 아마 앞으로 더 크실 겁니다. 싱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싱글들을 상대로 한 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한번 또 볼 필요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정말 에코팜 여러분 아시죠? 이주 여성을 위해서 공예를 중심으로 만든 회사시죠. 그 다음에 이 문화로 놀이장은요, 주로 폐가구라든지 목재를 가지고 이 가구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요, 제 시장실입니다. 시장실에 이 책상, 문화로 놀이장이 만들어준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쓰던 수많은 목재들을 가져와서 이게 혼합한 거예요. 네. 제가 늘 시민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죠. 네. 이분도, 네. 헌옷을 말하자면 수선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요새는 리사이클이 대세입니다. 뭐, 리사이클 회사는 말을 뭐 굉장히 많을 거고요. 예. 뭐 요새 텃밭이라든지, 네. 이거는 제가 또 만든 건데 아직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난이 과일 가게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과일을 큰 것만 온 것, 온전한 것만, 예쁜 것만 가져가. 못난 것도 그렇다고 뭐 성분이 다르나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는 잼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뭐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버리는 것들만 몽땅 싸게 가져와서 잼을 만들고 주스를 만들고, 뭐 요새는 원액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면 이게 장사가 되는데요.
네, 이거 좀 해보세요. 이 로얄티는 저한테 10% 내야 돼요. 네. 뭐 세컨 하우스는 이것도 제가 만든 직업인데요.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이 서울에서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멘트, 콘크리트 문명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주말에는 어디 가서 나는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집들이, 비어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집도 시골에 지금 빈집입니다. 이 사업 누가 시작하시면 제가 1차로 드릴게요. 손 들어보세요. 하실 분. 예? 네, 오세요. 아니, 강의 끝나고 따라오라고요. 네. 예. 뭐, 노상 카페도 지금 이런 거 외국에는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직 잘 없죠? 예. 또, 저는 셔터도요, 셔터 하나만 갖고도 우리 동네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를 적어 놓는다든지, 그죠? 이 셔터만 전문적으로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또는 뭐 홍보를 해줄 수도 있고, 네. 이혼 플래너. 우리나라 이혼이요. 새로 결혼하는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대요. 이혼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웃지 마세요. 아주 훌륭한 직업이 된다니까요. 네. 제가 시장이 안 됐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이렇게 금년에 4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서울시의 정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것도 많을 거고요. 지원받을 것도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도곡역에 서울 여성 창업 플라자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 여성들만큼 손솜씨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서울을 공예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공예의 거리를 만들 것이고요. 공예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예는 관광상품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이 공예로만 해도 저는 이런 게 다 바로 창조 경제고 창조 산업입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 많은 힘든 현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어릴 때요, 굉장히 가난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왕복 30리길을 걸어 다녔어요. 사람은요, 그런 가난이나 어려운 형편이 결코 우리의 꿈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좋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꿈은 얼마든지 우리가 꿀 수 있죠.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요, 아예 이룰 수가 없죠. 그렇지만 꿈을 꾸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걸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현실은 너무나 엄중하고 여러분들 앞에 정말 시련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그런 용기와 열정과 도전 정신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용기를, 큰 용기를, 도전 정신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